자, 이번에는 2장 DI, Dependency Injection이라고 부르는 것의 약자인데요. 한국말로는 이제 의존성 주입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Dependency, 의존성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른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한다라는 호출에 대한 개념이겠죠. 그러면 결국 호출을 호출을 하게 되는 부분은 호출하는 쪽이 호출당하는 쪽을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개념이 지금 디펜던시, 즉 의존성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러면 인젝션 그러면 주사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집어넣다, 주입한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걸 이제 좀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요 그림의 두 가지를 놓고 좀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 안에서 다른 그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 생성을 해서 막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방법 1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하던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A 객체라는 게 이제 DAO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필요시에 DTO를 사용하려고 하면 그 DTO에 객체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필드에다가 값들을 넣고 그다음에 또 넣은 값들을 빼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막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계속 해오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프링에서 제공해주는 이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요 개념은 밖에서 객체를 미리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어떻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정보는 줘야겠죠. 그런 정보를 딱 줘놓으면 스프링 외부에서 객체들을 만들어서 필요시에 내가 필요시에 갖다가 이 객체를 주는 이런 형태가 의존성 주입, 즉 DI 또는 이제 풀 명칭으로 Dependency Injection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밖에서 객체를 만들어서 필요시에 제공해주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전체를 우리가 이제 IOC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단어에서도 우리가 컨테이너 그러면 뭔가 크게 여러 개를 모아놓은 것이라는 그런 벌써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 앞에 붙은 게 이제 IOC예요. 그래서 IOC가 Inverse of Control.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보던 정상적으로 내가 A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프로그램, 객체가 만들어서 프로그램 돌면서 필요시에 내가 컨트롤을 하고자 하는, 즉 사용하고자 하는 객체가 있다면 new에서 객체를 만들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서 막 사용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정상적인 컨트롤, 제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밖에서 객체를 만들어서 필요시에 내가 제공받는다라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inverse of control이니까 컨트롤의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즉 제어를 하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짜던 프로그램에서 내가 필요시에 내가 계속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것을 거꾸로 내가 필요할 때는 IOC 컨테이너라고 하는 놈이 만들어서 나한테 제공을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IOC 컨테이너라고 용어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프로그램을 갖고 한번 비교를 할 텐데 이제 스프링을 적용하지 않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뭐 계속 프로그램 하던 방식이에요. 요거하고 스프링을 적용한 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간단히 좀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하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프링 적용에서 외부에서 나한테 객체를 제공해 주려면 또 XML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이렇게 설정 정보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실행 한번 해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스프링 0203 요 임포트 하는 부분들은 요 제공해준 프로그램들이에요. 요
이제 그 챕터별로, 즉 스프링 공이별로 프로젝트, 스프링 공산별로 프로젝트. 그래서 앞으로는 그 장별로, 그러니까 실습 하나 할 때마다 교수님이 따로따로 프로젝트를 다 만들어 놨고 그걸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 걔를 가지고 임포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스프링 공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임포트 누르고요. 자, 요거는 제너럴에 existing project into workspace, 즉 존재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바로 워크스페이스로 갖고 오겠다라는 옵션이에요. 자, 그럼 넥스트 하고 여러분한테 제공해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와서 스프링 밑에 강의 프로그램 스프링 02라고 하는 폴더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피니시 누르게 되면 거기에 지금 링크만 걸어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만든 이 워크스페이스로 직접 소스가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하고 링크를 걸어줘서 바로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스프링 02 부분에 이제 그 SEC를 보면, 그러니까 절이죠. SEC 01에 있는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호출하게 되는 메인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my calculate라고 하는 프로그램 호출을 할 거고, 그 다음에 calculate라고 하는 또 프로그램을 호출하게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자세하게 지금 프로그램 설명하기보다는 여기 동작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스프링 미적용한 프로그램, 요거는 우리가 많이 봤던 것들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죠. 지금 메인 메서드에서 my calculate 객체를 생성을 했네요. my calculate 객체를 생성을 해서 그 다음에 객체 생성한 것 중에서 여기는 메서드를 막 부를 거예요. 메서드를 불러서 여기에 지금 사칙 연산하는 부분 호출할 거고, 그 다음에 사칙 연산 호출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calculate라고 하는 필드를 클래스 타입으로 정의를 해서 여기 실질적으로는 여기 calculate 클래스에서 계산을 하고 있네요. 계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성자 만들고 복잡한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우리가 하던 방식의 프로그램들이 되겠어요. 자, 한번 실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정상적으로 이와 같이 사칙 연산에 대해서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스프링에서 제공해주는 의존성 주입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객체 생성을 직접 하지 않고 객체 생성된 내용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뭔가 객체 생성을 만들어서 나한테 제공해줘. 그러려면 뭔가 환경을, 그러니까 정보를 줘야지 그쪽에서 해주겠죠.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요 XML 파일 여기 있어요. 여기다 여기에다가 정보를 주고 이 정보에 따라서 읽어와서 이걸 가지고 컨텍스트 객체를 만들어 줌으로써 내가 제공받을 객체들을 미리 만들어 놓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getBin 만들어진 객체를 달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my calculate 요 클래스를 요 이름으로 달라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연산을 지금 돌리는 거예요. 그럼 한번 실행을 한번 하고 실행 결과를 본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니까 그렇죠? 정상적으로 다 실행이 됐어요. 이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됐으니까 그러면 뭔가 이 실행된 결과에 대해서
자, 실행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요거는 약간 닫아놓고요. 아까 우리 만들었던 지금 실행하면서 각종 설정 정보가 01 CTX XML이라고 하는 곳에 정보를 줬으니까 요거겠죠. 요거 한번 비교를 하도록 해봅시다. 자, 지금 요 내용 봤더니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다시 더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 클래스가 지금 두 개 있었어요. calculate라는 클래스와 my calculate라는 클래스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 XML 파일에다가 bin이라고 하는 태그로 정의를 하면서 두 개를 만들고 여기에 변수로 클래스 변수 이름으로 calculate, my calculate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딱 해놓으면 이게 뭐냐면 이와 같은 변수명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내가 달라 그럴 때 줘라 라고 하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이제 객체로 만들면서 필요한 그 필드에다가 값도 미리 그러니까 미리 세팅을 해서 특정 값으로 필드 값이 있는 상태에서 객체를 제공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존성 주입을 설정하는 방법이 스프링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공을 해주면서 그 중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선택할지는 이제 우리 개발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 방법을 한번 또 간단히 각각 얘기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것이 XML로만 이 의존성 주입을 설정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ML로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XML로 처리하는 방법은 처음에 이제 스프링이 나왔을 때 사용하던 방식이었어요. 자,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지금 보여준 지금 XML에 대한 정보 자체를 자바의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 놓고, 자, 지금 보면 뭐 configuration 이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놓고 만들었는데, 요거는 실제 설정과 관련된 클래스로 만들어서 자바 클래스로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XML 다음에 개발자들한테 자바로 뭔가 설정 정보를 해서 만들어주는, 왜냐면 개발자들이 뭐 XML도 자바 프로그램도 하다가 XML도 열고 그러니까 아예 자바 클래스로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공을 해준 것인데, 이게 이제 이 방식은 크게 이제 이렇게 인기를 얻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은 한데 많이 이제 이 방법으로 사용은 잘 하지 않는 방식이고요. 세 번째 방식이 이제 어노테이션을 이용한 의존성 주입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 지금 빨갛게 표시를 했죠. 그래서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어노테이션, 즉 골뱅이 붙여서 각종 쉽게 하는 부분들은 100%다 이걸로 처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부 요 부분과 필수 정보에 대한 것들은 또 XML 정보로 부가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 현장에서는 이 어노테이션 사용과 일부 필요한 경우에 XML 사용이 좀 같이 병행해서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ML로 지금 설정하는 것은 뭐 조금 전에 보여준 프로그램하고 동일한 방식이니까 요거에 대한 프로그램은 생략을 하고요. 생략을 하고, 두 번째 이제 자바 클래스로 이 컨피그레이션을 잡아놓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실행 한번 해보고 간략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SEC 03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 프로그램은 뭐 메인 클래스인데 메인 클래스에서 스튜던트를 부르네요. 스튜던트를 불러서 지금 보면 요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서 아마 달라라고 만들어진 걸 달라라고 지금 할 거예요. 그래 놓고 요 안에 보니까 여기에 있는 메서드들 그냥 단순히 이름, 나이, 뭐, 그 다음에 취미, 키, 몸무게 뭐 등등 해서 요 겟메서드를 통해서 있는 필드 값들만 사사삭 가져오는 부분이네요. 자, 그 다음에 요 config 파일을 한번 볼까요? 그럼 config 파일을 보면 이게 이제 XML을 대체하는 내용인데 지금 보니까 요게 지금 설정이 되면서 컨피그레이션 파일로 얘가 설정이 되면서 맨 처음 시작하면서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가 미리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객체 만들어지는 이 시점은 요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컨텍스트를 만드는데 어플리케이션 config.class라고 하는 자, 요 클래스 자체를 실행하면서 컨텍스트를 만들어 다오라고 요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제 취미에다가 뭐 수영과 요리 넣고 이름도 넣고 키도 넣고 몸무게도 넣었네요. 딱 넣어놓고 여기서 해당되는 객체를 달라 그러고 그 객체에 있는 필드의 값을 찍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실행을 딱 하면 자,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정상적으로 여기서 이 컨피그레이션에 따라서 만들어진 객체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실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요 어노테이션을 이용한 의존성 주입이에요. 자, 개발 현장에서는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요거는 이제 어노테이션을 오토와이어드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텐데 대신 필요한 클래스는 이제 임포트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여기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되는 클래스가 있으면 걔에 대해서 위에 골뱅이하고 오토와이어드라고 붙여주고요. 그리고 이것을 내부 필드로 정의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해놓으면 우리가 따로 뉴에서 객체를 만들 필요 없이 직접 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요 메서드 있죠? 요 메서드를 직접 클래스 여기 있는 클래스 변수점 메서드를 가지고 직접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뉴하고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이제 오토와이어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제 이 객체 생성되는 클래스에는 우리가 또 여기 골뱅이하고 클래스 앞에 컴포넌트라고 붙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붙는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걸 자동으로 스캔해서 찾아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기본 설정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의존성 주입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의존성 주입과 관련돼서 패키지를 찾을 때 SEC04라고 하는 패키지 내부에서 자동으로 찾아달라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찾는 것은 요거가 해당이 되겠죠. 그죠? 요거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맨 처음에 실행하게 되는 요놈에 대해서는 미리 클래스를 만들어서 나한테 달라라고 할 때 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또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메인 클래스, 그 다음에 스튜던트 인포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볼까요? 그럼 스튜던트 인포는 아까 봤듯이 스튜던트
클래스를 필드로 정의를 해주고 오토와이어드로 걸어줬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메서드 get student info라고 하는 메서드를 불렀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여기 있죠. get student info라고 하는 그 메서드의 결과로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설정 파일을 한번 볼게요. 그럼 또 설정 파일은 어떻게 되느냐? 설정 파일은 보니까 자, 설정 파일은 실제 여기서 요 인포에서 뒤지게 되면 오토와이어드로 뒤지게 되면 스캔을 SEC04라고 하는 요 패키지 내에서 뒤지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메인 메서드에 호출하게 되는 요 놈은 기본적으로 객체로 미리 만들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딱 하게 되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오토와이어드에서 이쪽에 있는 이 내용이 정상적으로 메인 메서드에서 호출했을 때 student info라는 객체를 아까 설정해서 만들어줬으니까 이 객체를 받아온 것이고, 그 다음에 info에서 다시 student 클래스에 있는 이 메소드 호출은 오토와이어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스캔하고 객체가 만들어져서 제공되는, 즉 의존성 주입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요 스프링 컨테이너의 생명주기, 이거 뭐 개념적으로 잠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만들어주면 어쨌든 컨테이너가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설정은 뭐 XML이든 아까 우리 어노테이션이든 어떤 설정에 대한 부분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컨테이너 사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진 것을 의존성 주입 개념으로 달라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끝나면 종료가 되는 기본적인 이런 단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뭐 빈번히 사용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런 그 초기화나 아니면 그러니까 즉 컨테이너가 만들어질 때 초기화 과정에서 뭔가 할 필요가 있을 때, 아니면 또 이제 끝날 때 뭔가 만들어줄 수 있을 때 우리가 골뱅이 포스트 컨스트럭트 골뱅이 프리디스토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